인민은행 통제. 그래서 암호화폐 도태될 수밖에 없고 적자 생존 원칙 적용돼. 중국에서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결제 수단인데 그 기능을 못한다, 비트코인. 그래서 뭐 CBDC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다. 뭐 CBDC 자랑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 암호화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뭐 물론 말 되죠. 요거보다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슈퍼채팅 만원 감사.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말보다 앞으로 뭐라 그래요? 가상자산, 뭐 암호화 자산,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능력으로서 떨어져. 결제는 안 될 거야. 결제로서는 꽝이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의 비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블록체인의 불자도 모르시는 분들. 비트코인이 결제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거, 물론 결제 때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가상자산, 암호화 자산. 우리 비트코인 ETF 선물 승인됐죠, 미국에서.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가상자산? 베이스 트레이서님 디지털 가입 환영합니다. 금. 자산으로서 가치가 생기는 거지 화폐로서 가치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면서 화폐로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렇게 뭐가 위주다? 자산이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BDC 뭐 하라고 해요. 그냥 중국은 얘네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부터 비트코인 시장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할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피터 틸 형님, 팔란티어 CEO. 중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 지정학적 관점을 볼 때 미국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것. 말이 어렵죠?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피터 틸 형님이. 비트코인은 중국의 금융무기, 달러 패권 위협. 비트코인은 중국의 무기래.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대. 자, 피터 틸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확산이 미국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금융무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특히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피터 틸 형님이 지금 비트코인 판도를 그냥 뒤집어지게 관찰력이 아주 그냥 뛰어나셔. 피터 틸 형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중국의 무기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 중국은 이번 연도 5월 달도 그렇고 18년도부터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안 돼. CBDC 해야 돼. 계속해서 규제하고 중국은 비트코인 안 하는 나라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뒤집어집니다, 이 내용. 자, 비트코인의 개방적인 분산된 프로토콜 이해해야 되고, 뭐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보다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 말 뭐예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매집 안 하면 중국한테 뒤떨어진다. 자,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디지털 금 패는 강사 하루 전기료만 4,400만원. 요게 2017년도 9월 기사예요. 무려 거의 한 4년 전 기사. 네이멍구에서 이렇게 석탄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넘치는 돈 부동산 개발로 흘러들었고 2012년도에 석탄 가격이 급락하면서 강산은 문을 닫았고 강산이 새로 생겼어. 2015년도에. 근데 그 강산이 뭐예요?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캐는 광산이 생겼어. 값싼 전기 요금에 매력을 느껴서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어월더스의 산업단지를 채워가고 있다. 2015년도부터 중국 채굴업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2015년도부터. 그러면서 2015년도 올해까지
채굴 산업의 거의 뭐 70% 이상, 90% 이상을 차지한 게 누구다? 중국. 2017년도에 4,70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63,000달러죠. 근데 지금 2017년도 가격 얼마예요? 4,000달러 돌파. 2011년도 1달러. 가격이 이렇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 지금 4,700달러 가면 비트코인 너도 나도 죽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 4,700달러까지 간다? 저 집이고 뭐고 뭐 다 그냥 정리하고 다 매수합니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매수하죠. 차고 뭐고 필요 없어. 뭐 기름값이 뭐 중요한 거 아니.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밥 먹을 것까지 다 넣어 나는. 그렇게 돼요. 4,700달러. 불과 4년 전에 4,700달러인데 지금 63,000달러인 거. 비트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 항상 말씀드리죠. 2,100만 개 발행량의 20%가 분실됐어. 시중에 지금 나온 거 1,430만 개, 1,400만 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도 또 분실량이 또 더 있죠. 기업들, 기관들, 지금 뭐 국가들까지 베네수엘라, 러시아에서 그 매집을 하고 있어. 지금은 기업이랑 기관들이랑 우리가 비트코인 매집을 경쟁하지만 내년, 내후년만 돼도 어떻게 돼요? 국가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사는데 제가 원비트 가가지고 비트코인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트코인 중요성. 그래서 뭐 중국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 뭐 시가를 넘어섰고,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투자하는 신드롬.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마이닝풀, 엔트풀, 뭐 BTC.com 얘네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비트메인.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국 3대 채굴업장 비트메인, 그리고 두 개 누구예요? 공부하신 분들 퀴즈입니다. 중국 3대 채굴업장. 1번 비트메인, 2번 가나안. 우리 역시 될 때까지 하자님. 자, 우리 전수진님. 이게 딱 공부하신 분들 딱 티가 나. 이렇게 2반 거지까지.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2반 거지, 2반 거지, 가나안, 비트메인, 2반 거지까지. 얘네 알고 계셔야 된다. 얘네 채굴장 시그널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캐는 코인들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때부터 2015년대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뭐 마이닝풀, 엔트풀, 뭐 비트풀, 얘네들이 다 그냥 합병돼가지고 비트메인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어울드스 채굴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만든 사람 우지안. 나이도 어린데 이때가 31이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당시에 비트코인을 개당 1달러에도 못 미치던 가격에 샀고 2년 뒤에 900달러까지 급등하게 되는. 비트코인 전부 팔아서 2013년에 비트메인을 공동 창업했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만들어내는. 원래 비트코인에 같이 있었는데 채굴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나왔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격을 많이 띄웠고, 우리 저번 시간에 곡스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 해킹 공부했죠. 2014년도 2월달에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 요거 비트코인이 한 90% 정도 빠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했다. 요거 그때 힘들었고, 이게 뒤집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년 내 10만 달러가 될 것. 2017년도 기사니까 지금 올해 2021년도죠. 올해 10만 달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얘기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중국 요거 채굴장.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피터 틸, 비트코인은 중국의 금융무기, 달러를 위협할 것이다. 중국이 비트코인 매수세를 보인다면 미국은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요거 핵심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 중이야.
많은 뭐 유튜브 뭐 아니면 아프리카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중국은 앞으로 비트코인 안 할 거야. 중국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떠났어. 대다수의 분들이 얘기할 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다. 뒤에서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다. 저는 반대로 갑니다. 다른 분들이랑. 중국이 비트코인을 왜 할까? 어떻게 줍고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비트코인 시장을 대비하고 있을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피터 틸, 페이팔 초기 창업자고 일론 머스크랑 같이 걔네 친구들입니다. 다. 얘네들이 뒤집어지는 애들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장악하고 있는 게 얘네 친구들. 일론 머스크, 뭐 피터 틸 그런 애들. 한 명이 또 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얘가 이오스 블록은 암호화폐 거래소 100억 달러 투자 유치까지. 자, 그러면 소름 돋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포기했을까? 규제 속에 숨은 뜻은 무엇일까? 올해 5월달부터 시작해서 중국 뭐 비트메인, 가나안, 뭐 이방거지 얘네들 다 어디로 갔어요? 미국, 뭐 캐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해외로 다 빠졌죠. 다 몰아내서 중국 채굴장들이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아까 기사 보셨듯이 2015년도부터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채굴장이 들어서서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량이 100개야. 100개라고 가정하면 중국이 캐는 양이 몇 개예요? 90개? 많게는 99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거.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을까? 아니면 미국이 가장 많을까? 비트코인 보유. 누가 많을까? 1등 누구, 몇 개, 2등 누구, 몇 개. 알 수 없습니다. 왜? 뒤에서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금도 뭐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죠.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 중국입니다. 왜? 채굴업장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안 던졌습니다. 이번 연도 5월, 6월달, 7월달 채굴장을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인건비 그런 거 유지하는 비용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조금 던졌지만 나머지 알짜배기 비트코인 그 개수들은 갖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 중국 우리 공화탕이죠. 중국에 있는 내노라는 다 기업들, 뭐 비트코인 채굴 업체부터 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국가한테 푸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누구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중국 채굴 업체랑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리고 채굴 업체들 뭐 규제하는 거나 뭐 관리하는 거나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채굴 업체를 국영화식으로 하는 게 누구다? 중국. 뭐 채굴 업장을 바깥으로 다 내쫓고 비트코인 우리 안 한대. 디지털 CBDC 계속 명목하에 내놓고 있고 비트코인 안 좋은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장도 그렇고. 웃긴 상황이죠. 중국이 지금 막대한 비트코인 수량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다? 그 비트코인을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어마무시한 양을 스테이블 코인,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서 달러로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외화 보유가 굉장히 적어서 중국이 그게 문제인데 외화 보유를 늘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추후에 스테이블 코인,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바꿔서 달러를 수중에 갖고 있겠다. 국가적 차원으로 외화 보유를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거다. 물론 밖에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할 거야 매집하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 뭐 재무부라던가 미국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오죠. 화전양면 정수를 취하고 있는 게 누구다? 중국. 채굴장들을 밖으로 보내. 밖으로 보내면 얻는 이득이 뭘까? 말씀드렸던 거. 중국 채굴장 업체들은 발전소가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국가에서 다 비용을 지불을 하죠. 발전소 운영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발전소, 발전소장이랑 중국 채굴업체랑 서로 커미션을 주고받고 뒤에서 이렇게 안 좋게 한다. 근데 거기서 상하이방 애들이 같이 껴들어서 상하이방 자금줄이 되게 되는 비트코인 채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팽이 형님은 상하이방 자금줄도 끊고 우리 전력난, 석탄이 부족해서 전력난이 심각하죠. 전력난도 해결을 하고 해외로 보내는 대신 중국 채굴 업체들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지 못하게,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굴업장이 해외로 갔다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버렸다, 비트코인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채굴장은 채굴장대로 가고 채굴장들이 캔 비트코인은 누가 갖고 있어요? 비트메인 가나안 이방거지가 갖고 있죠. 걔네 어디 나라예요? 중국 애들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을 캐고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전력을 쓰면서. 자, 그러면 중국이 비트코인을 애초에 받아들였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리겠죠. 중국 정부 애들이 가격을 올려. 왜?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표면적으로 나 비트코인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가격 펌핑 시키고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렇게 되면 누가 규제를 해요? 100% 아니 200% 미국에서 비트코인 규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죽이기 돌입하게 되겠죠. 미국에서. 이미 중국도 알고 있어, 그런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우리 안에 할 수 없어 라고 해놓고 채굴장 해외로 이전시켜 놓고, 이전시키면서 중국 상하이방 애들 자금줄 다 끊고 전력난 해소까지 두 마리 토끼 잡으면서 채굴장 애들한테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 규제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시장을 안 좋게 만들어놔. 안 좋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격을 띄워야 돼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중에 하나는 띄워야 됩니다. 왜? 미국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블랙록이든지 뭐든지 미국 정부 애들도 비트코인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결정권을, 비트코인 시장 상승할 수 있는 결정권을 미국한테 떠넘겨 버리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 영국, 유럽의 비트코인 ETF 선물 상품에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기 시작해. 미국, SEC 어쩔 수 없이 10월 18일날 미국 ETF 승인하게 되죠. 왜? ETF 승인 하루라도 늦게 하면은 자금들이 다 유럽이라던가 캐나다에 다 쏠려. 다 이렇게 짜여진 각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국이 그러면 가장 많이 들고 있어. 그러면 미국은 왜 사야 될까? 비트코인을. 우리 비트코인 ETF 선물 승인이 됐죠.
18일날 프로쉐어 해가지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 25일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돼서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선물 다음에 현물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 현물 ETF 승인 언젠간 됩니다. 무조건.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물 승인이 돼. 현물 승인하게 되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어야 돼. 비트코인을 앞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 국가가 비트코인 주식 시장에 ETF 선물 뭐 상품부터 현물 상품이 자금이 많이 쏠리는 곳이 앞으로 금융이라던가 뭐 경제적으로라던가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이 지금 뭐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됐다 그래서 미국이 보유한 개수로는 턱없이도 부족합니다. 캐나다, 유럽 이런 애들 자금들 미국한테 쏠리게 하려면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상품이 쏠리기 마련이죠. 자, 현물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현물이 많이 없어. 근데 중국이 현물이 많네? 나중에 베이징 주식거래소 설립됐죠, 최근에. 제가 그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징이 앞으로 종합 거래소로 바뀔 거고 주식이랑 암호화폐도 살 수 있다, 중국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비트코인 현물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 비트코인 선물 필요 없어. 선물이랑 현물 동시 상장시켜서 비트코인 현물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전 세계 기업들 기관 자금이 중국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그림을 꿈꾸고 있는 게 누구다? 중국. 아시겠죠? 중국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도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되는 거고 중국도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누가 제일 좋을까?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제일 좋겠죠. 표면상으로는 규제하는 척 하면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꿔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해서 달러를 가져오려는 목적. 외화 보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고도 지금 사정보다 더 좋아지고,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사용할 거를 중국이,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자, 소름 돋게 미국이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디파이, 뭐 대출 플랫폼, 뭐 파생 상품 규제에 딥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은행 밥그릇을 뺏는 거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 물론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딥하게 들어간 이유?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해서 한 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가지고 달러를 보유하게 돼.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중국 아니어도 아까 반미 국가들 있죠. 뭐 러시아, 뭐 이란 이런 국가들. 걔네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가 뭘까? 러시아? 비트코인 매집할 수밖에 없죠. 반달러 국가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이란도. 이랑 지금 채굴장 산업 뒤집어지게 개발하고 있죠.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던가 반달러 국가들, 반미 국가들, 달러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 재무부나 이런 데 규제 기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기사화시키는 거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뭐다? 중국 스테이블 코인 달러 전환.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중국은 비트코인 시장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과 중국은 안 보이는 곳에서 미친 듯이 비트코인 매집 전쟁 중.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국 뭐 비트코인 규제하네, 뭐 또 중국이네. 아, 비트코인 시장에서 아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비싸니 싸니 고점이니 뭐니 그럴 때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뭐라 그랬어요? 목숨과도 같다. 무조건 갖고 가는 거다. 미국 정부에서 매집해. 중국 정부에서 매집해. 당연히 매집한다고 표면적으로 얘기 못해. 왜? 서로 규제 들어올 거 뻔하니까. 국가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비싸니 싸니 할 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뭐 들고 가야 돼요 뭐 해요 의심하면 그냥 그 자리 그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의심 이콜 수익 못 보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